퇴직금 1억을 받았는데 2년 만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일 시작하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손에서 일감을 놓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 이러다 진짜 길거리로 나앉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고 저를 둘러싼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퇴직 전까지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닌 중견기업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쳤죠. 매일 아침 6시 반에 눈을 뜨고 7시에 집을 나서서 회사에 도착하면 8시가 다 되곤 했어요. 퇴근은 밤 10시, 때로는 11시를 넘기기도 했어요. 주말에도 야근은 기본이었고 연차는 눈치 보느라 반도 못 썼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퇴직금도 꽤 받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야라고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언젠가 편히 쉴 날이 오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텼죠. 그러다 퇴직할 때가 됐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퇴직금으로 1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1억이면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했죠.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퇴직 후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어요. 알람 없이 늦게 일어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바다 앞에서 멍 때리고 해산물 먹고 바람 맞으면서 여유를 즐겼죠. 아내도 같이 갔는데 그때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 하는 거 오랜만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중에 시간 되면 꼭 가봐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아빠, 진짜 좋았겠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집 대출금이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자를 내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50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뭐 하나 안 나가는 게 없었어요. 식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은 기본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재료값이 꽤 나갔어요. 아내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다 보니 1억이 5년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아내한테 우리 좀 아껴 써야겠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래, 나도 시장 갈 때 할인하는 것만 사올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끼기 시작했어요. 외식은 아예 끊고 커피도 집에서 내려 먹었어요. 옷이나 물건은 꼭 필요할 때만 샀고 친구들이 밥 먹자고 불러도 돈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아내한테도 우리 좀 조심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가 보네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뜸해졌어요. 집에서 혼자 TV나 보고 인터넷 서핑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딸아이가 아빠, 요즘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돈 나갈까봐 겁났던 거예요. 처음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네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줄어드는 숫자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내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농담도 잘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억에서 이제 1천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연금은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고 저축도 거의 바닥났으니 당장 뭔가를 해야 했어요.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이대로면 우리 진짜 큰일 나겠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라고 물었어요. 저도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은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 시작하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취업 시장에 다시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일단 이력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써본 게 20년도 더 됐어요. 그땐 손으로 쓰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인터넷으로 지원한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구글에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았어요. 경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걸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요즘 회사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당신 경력 좋잖아. 자신 있게 써봐라고 위로해줬지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채워 넣었어요. 최대한 성실해 보이려고 노력했죠. 근데 쓰다 보니 스스로 한심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한 인생인가 싶었어요. 딸아이가 옆에서 아빠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라고 했더니 아빠가 다시 일한다고? 라며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눈빛이 마음 아팠어요. 이력서를 들고 지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선가는 불러주겠지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지원한 곳마다 연락이 안 왔어요. 몇 군데는 서류에서 떨어졌다고 메일이 오고 대부분은 아예 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50대 중반이면 회사에서 너무 늙었다고 보는 거예요. 경력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아내한테 나 이제 아무도 안 뽑아줄지도 몰라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럴 리 없어. 당신 능력이 있잖아라고 다독였어요. 근데 그 말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응, 괜찮아라고 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조건을 낮췄어요. 예전엔 사무직만 찾았다면 이제는 아르바이트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편의점, 카페, 배달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하루 6시간, 주 5일. 계산해보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또 한 번 현실을 느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매니저가 저를 보고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찔렀어요. 네, 그래도 성실하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합격했어요.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나 일자리 구했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정말 잘 됐네라며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 걱정이 묻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하루 6시간 서서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다 보면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부었어요. 예전엔 야근에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벼운 일에도 몸이 버거워하니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손님 중에 저를 보고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그냥 좀 쉬다가 다시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데 그냥 저냥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사실 말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내려앉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아이가 아빠 힘들지? 라고 물었을 때 조금 근데 괜찮아라고 했지만 사실 매일 밤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어도 생활비로 다 나가면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당신이 열심히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가 더 올랐다고 걱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진짜 어떻게 되나 몰라라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가 나도 뭐라도 해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당신까지 힘들 필요 없어. 내가 할게라고 했지만 아내 눈에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더라고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어요. 동네에 치킨집을 열어서 지금은 월 300만 원씩 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친구가 너도 뭐라도 해봐. 가만히 있으면 진짜 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딸아이가 옆에서 아빠, 치킨집 하면 나 매일 먹어도 되지?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치킨집은 무리라도 작은 커피숍이나 분식집 정도는 가능할까 싶었어요. 아내가 내가 요리 잘하니까 분식집 어때?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더 필요했어요. 남은 1천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걱정됐어요. 아내가 내가 아는 언니가 떡볶이 장사 잘 돼서 돈 좀 만졌대라며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상권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부동산에 가보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또 망설여졌어요. 이 나이에 실패하면 진짜 끝인데 싶었어요. 아내한테 우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래도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고민이 깊어졌어요. 결국 지금은 마트에서 계속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엔 집에 와서 쉬다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배달 대행도 생각해봤는데 오토바이 탈 줄 몰라서 포기했어요. 대신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1만 원. 하루 4만 원씩 벌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아내가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사실 매일 밤 몸이 쑤셔서 잠을 설쳤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까지 고생시키는 기분이었어요. 약값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니까 그 돈 벌려고 또 더 뛰어야 했어요. 아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 탓 아니야. 내가 잘할게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딸아이가 엄마 아프다고? 아빠 어떡해? 라고 물었을 때 걱정 마 아빠가 다 할게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겁이 났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진짜로 해보기로 했어요. 아내와 같이 동네 상가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그래도 할만하다 싶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면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내가 우리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저는 해야지. 당신 위해서라도라고 대답했어요. 딸아이가 아빠, 나도 주말에 도와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이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차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메뉴를 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떡볶이랑 김밥을 제안했는데 저는 좀 더 독특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동네에 이미 비슷한 가게가 많아서 고민이 됐어요. 결국 아내 말대로 떡볶이랑 김밥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게 오픈 준비하면서 돈이 더 들었어요. 주방 설비 사고, 재료 구입하고, 간판 달고 하다 보니 대출금이 금방 바닥났어요. 그래도 오픈 첫날은 손님이 제법 왔어요. 아내가 당신, 우리 잘한 거지? 라고 물었고, 저는 응, 잘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아직 멀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마트 일 그만두고 가게에만 집중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아내도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딸아이가 주말에 와서 계산을 도와줬는데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손님이 점점 줄면서 걱정이 커졌어요. 첫 달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둘째 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우리 너무 무리했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퇴직금 다 써버리고 다시 일 시작하고 가게까지 차렸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전엔 은퇴하면 편하게 살겠지 했던 꿈이 이렇게 깨질 줄 몰랐어요. 지금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분이에요. 아내 건강도 나빠지고 가게도 위태롭고 딸아이 미래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살아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상황 안 겪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